우리는 채널이 많으면 정보가 다양하다고 믿습니다. KBS, MBC, SBS부터 각종 종편과 신문사들까지.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수많은 기사들을 실제로 써서 배포하는 주인이 단 몇 명뿐이라면 어떨까요? 서로 다른 로고를 달고 나오지만 그 뒤에서 팬들을 굴리는 손이 하나라면 우리가 보는 것은 뉴스일까요? 아니면 홍보물일까요? 심슨 가족은 이미 30년 전에 이 소름 돋는 정보 독점의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이름으로 말이죠. 미래의 스프링필드를 배경으로 한 이 에피소드에는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기묘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뉴스화면 하단의 로고입니다. ABC 소속 CNNB CBS, 미국의 3대 지상파인 ABC, CBS, MBC와 세계적인 뉴스 채널 CNN이 하나로 뭉쳐진 괴물 같은 미디어 기업의 탄생을 예고한 겁니다. 농담처럼 지나간 이 1초짜리 장면은 사실 무서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매체가 아무리 많아 보여도 결국 편집권을 쥔 주인은 단 하나라는 사실이죠. 정보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단 하나의 목소리가 진실로 둔갑하는 시대. 심슨은 이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2026년 현재 중소 언론사들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거대 미디어 그룹 아래로 흡수되었습니다. 겉보기엔 10개의 신문사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의 중앙 편집실에서 만든 기사를 복제해서 뿌리는 정보 공장이 되었습니다. 거대 기업들이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들을 줄줄이 인수하고 있는 현재 뉴스데스크의 편집 방향은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뉴스를 만들고 배포하는 회사들이 하나로 뭉치면 진실은 편집 가능해집니다. 그들은 특정 사건을 동시에 보도하거나 반대로 동시에 침묵함으로써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연극의 대본을 쓰는 작업입니다. 심슨이 던진 예언의 파편들은 하나하나 모여 2026년이라는 거대한 각본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상상이라고 하기엔 소름 돋게 일치하는 이 흐름들. 하지만 심슨이 보여준 이 각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장악하여 사고를 마비시킨 그들이 이제는 우리의 또 다른 현실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상상이라고 하기엔 소름 돋게 일치하는 이 흐름들. 과연 이 거대한 설계의 다음 페이지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하지만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또 다른 실체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한 에피소드에서 리사 심슨은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의식을 디지털 공간에 업로드합니다. 육체는 현실 세계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정신은 빛으로 가득한 가상 공간으로 전송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SF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던진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의식이 데이터가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인간일까? 생각, 기억, 감정이 모두 디지털화되어 현실의 육체를 벗어날 수 있다면 삶과 존재의 기준은 어디에 놓이게 될까요? 심슨은 이 질문을 웃음 뒤에 숨겨 조용히 던졌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호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심슨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육체를 지닌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디지털 복제 의식으로 호머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 장면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인간, 즉 디지털 불멸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장면들이 방영되었을 당시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이를 과감한 상상력 혹은 과장된 미래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상은 완전히 허구라고만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현실에서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뉴럴링크입니다. 이 회사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업으로 인간의 뇌에 소형 칩을 이식해 뇌 신호를 컴퓨터와 직접 연결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한 보조 장치가 아닙니다. 일부 공개 발언과 연구 방향을 보면 생각의 전달, 감정과 기억의 기록, 사고 과정의 디지털화 같은 가능성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육체가 소멸하더라도 나라는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남을 수 있다는 상상까지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심슨의 이 장면들을 다시 꺼내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게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의식이 데이터가 되고 죽음 이후에도 존재가 이어질 수 있는 세상. 그곳에서 나는 어디까지가 나을까요? 웃으며 보던 만화 속 장면이 지금은 가장 철학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미래의 다면일까요? 기술이 인간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인간은 무엇으로 남게 될까요? 이야기는 스프링필드의 한 극장에서 시작됩니다. 전 세계를 휩쓴 마블 영화의 개봉을 기다리며 엄청난 돈이 몰리는 것을 본 바트. 그는 결심합니다. 나도 저렇게 떼돈을 벌어서 영화를 만들겠어. 어느 날 학교 수업 시간 유튜브 영상을 보던 바트는 번뜩이는 영감을 얻습니다. 그래, 기술보다 중요한 건 관심이야. 먼저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해. 바트는 자신의 이름을 딴 바트코인을 개발하고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으며 본격적인 홍보에 나섭니다. 실체도 없는 코인이 이름 하나로 포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바트코인을 가지지 못해 안달이 났죠. 심지어 학교 급식까지 바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광기의 정점은 스키너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바트를 조용히 불러 묻습니다. 내 평생의 퇴직금을 전부 바트 코인에 넣어도 되겠니? 이 장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주변에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는 소문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이름도 모르는 알트코인에 쏟아붓는 우리 현실의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바트코인은 기술력도 비전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공포, 즉 포모가 만들어낸 거품이었죠. 영원할 것 같던 사기극은 한 영화배우의 등장으로 균열이 생깁니다. 바트코인의 실체를 의심하던 그는 바트의 거짓말을 폭로하려 하죠. 결국 바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에피소드는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만화박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코인들, 이름만 다를 뿐 구조는 똑같습니다. 한 명의 인플루언서, 자극적인 이미지 한 장, 그리고 수만 명의 팔로워. 한순간의 열풍 뒤에 남는 건 차가운 손실과 뒤늦은 후회뿐입니다. 심슨은 단순히 미래의 기술을 예언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유행에 휘둘리고 욕망에 눈이 멀어 본질을 보지 못하는지 그 나약한 본성을 날카롭게 비판한 것이죠. 심슨 가족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숫자로 가득한 화면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만화 속 바트코인은 해피엔딩이었지만 현실의 바트코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슨은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10,000에서 $70,000까지, 라이트코인은 $40에서 $400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 2달 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2달 뒤 약 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 옷의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밈코인 역시 출시 후 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 몇 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에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속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 몇 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